이 영상은 은퇴 후 5년 안에 경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냉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퇴직 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이제 3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냐고요? 아니요. 돈이 만들어질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리신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쉼의 형태가 문제입니다. 아무런 생산성 없는 환경에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무섭게 통장 잔고와 경제적 감각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61세 대기업 퇴직 후 3년차에 접어든 시니어분의 사연입니다. 처음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동창들과 평일낮에 산행 후 마시는 막걸리 한 잔.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통장 잔고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생각보다 잔고가 주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시 뭐라도 시작해보려니 몸은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TV와 유튜브만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열정적인 나는 어디 갔나 싶고 내가 이렇게 나태한 사람이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선생님,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TV를 켜십니까? 당신은 나태해진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환경 속에 갇힌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의 지가 창고의 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수치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는지.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 하루 딱 3시간만 생산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최소 50만 원의 추가 수익 기반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50만 원을 36개월로 계산하면 1,80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투자되거나 거숙년도가 쌓여 월 100만 원의 수익 구조로 발전했다면 그 가치는 5년 후 5천만 원 이상의 자산 가치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 방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은퇴자의 가장 큰 착각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대부분은 은퇴와 동시에 소비 환경으로 직행합니다. 집, TV, 뉴스, 술자리, 정치 논쟁, 자극적인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 굴레 안에서는 단 1원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돈은 오직 생산 환경에서만 잉태됩니다. 사연자분이 지금 앉아있는 소파가 당신의 노후 파산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풍지간케의 하요를 보면 지금 당신의 상태가 명확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요, 즉 낮은 단계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경꾼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람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남들 주식 대박난 이야기 구경하고 남들 맛집 다니는 영상 구경하고 남들 정치 비판하는 목소리에 고개만 끄덕입니다. 구경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사연자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관객석에 앉아 있으면 평생 박수만 치다 끝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판단력은
노인의 그것처럼 급격히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의 명재상 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은퇴 후 당신이 스스로를 가둔 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산성 없는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표도 없고 무엇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납니다. 눈 뜨고 눈 감는 시간이 반복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 역시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책임이 사라지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없는 공간입니다. 주변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따라가야 할 목표도 없습니다. 관계는 느슨해지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정체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일, 책임, 그리고 적당한 경쟁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진 곳에서는 자존감부터 쑥어 들어갑니다. 돈은 개인의 천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시스템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저절로 붙는 겁니다. 환경을 리셋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당신은 그때 시작할 거라면서 똑같은 후회를 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노력보다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인자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말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괜히 투자했다가 사기나 당하지. 그냥 있는 돈이나 아껴 써야지. 이런 말이 매일 귀에 꽂히면 그것이 곧 당신의 신념이 됩니다. 환경은 사고를 복제합니다. 불평꾼 옆에 있으면 불평이 내 생각이 되고 도전하는 이들 곁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세포를 깨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을 바꾸면 물고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사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일단 자리 이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90일 리셋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평일 오전 9시 무조건 집 밖으로 출근하십시오. 카페도 좋고 도서관도 좋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십시오. 집이라는 소비 공간에서 탈출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3시간 정도 돈이 되는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단 구경이 아니라 분석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2주 이에 자신의 생산 기록을 남기십시오. 블로그든 수첩이든 좋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적으십시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소비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과거 이야기만 하는 동창회 대신 미래를 이야기하는 스터디 모임에 유로 결제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90일만 유지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180일이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버는 생산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따라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이 될 것입니다. 주역의 풍족한 개의 사유는 마지막 개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너희 수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으로 남의 불행이나 자극적인 뉴스만 보신다면 당신의 통장은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보는 눈을 기른다면 돈은 자석처럼 여러분의 환경으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머니 코드에서 말하는 건 이 말 한마디입니다. 돈은 능력보다 환경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당신의 주변이 곧 당신의 돈입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관객석에서 남의 인생 구경만 하다가 빈 통장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자리를 옮겨 당신의 노후를 생산적인 무대로 바꾸시겠습니까?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 건 그것이야말로 진짜 끝입니다. 내일 아침 9시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을 예정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첫 번째 출근지를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음에 담아둘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곧 당신의 돈입니다. 드머니 코드였습니다.